학교 교과 성적 가지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갈 만한 정도 된 학생들은 평소에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 이런 정도 돼야 전교권 학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와 학교 시험을 분리시키지 않고 지금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시험 문제다.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간고사에서 출제되는 문제다. 네, 안녕하세요. 신동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동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수능 준비와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학종 준비 방법이 상당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육과정을 보면 딱 알거든요. 그래서 수능과 관련된 과목에다가 강조를 많이 했으면은 수능 위주의 학교다. 학생 활동을 강조를 했으면은 학생부 종합전형 형 학교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해서 가져온 표입니다. 학교 시험 산출 과정은 대략 아시는 게 좋아요. 일단 2월 달쯤 되면 선생님들이 이제 나오셔가지고서 그 다음 학년의 평가 계획을 쫙 세워가지고 4월 달에 학교 알림에다가 전부 공개를 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이 나오는데 주로 이제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에서 수행평가를 40% 이상으로 하라고 권유를 해요. 권유를. 수행평가가 40,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한 30씩 해가지고서 한 60 해라 이렇게 되는데요. A4 2장 정도로 학교 알림이에 올라가니까 한번 전부 내려받기 해서 인쇄를 해가지고 꼼꼼히 읽어보시고 처음 보는 내용 같은 경우는 아이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아이가 모르는 내용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몇 번 얘기했는데도. 그리고 이제 학교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를 출제를 해야지 가르쳐 주지도 않은 엉뚱한 문제를 출제하면은 강남 쪽에서는 난리가 나요. 저도 옛날에 이런 문제를 한번 출제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지구학을 가르칠 때 천체 중에서 가장 먼 곳에서 가까운 순으로 쓰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A 북극성, B 토성, C 달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북극성이 제일 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성이 멀어야 되고 달이 멀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안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런 혼란에 안 쌓이려고 정확하게 가르쳐 준 거, 노트 필기해 준 거, 밑줄 쳐준 거 여기서 주로 출제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조한 거는 반드시 알아야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만점짜리가 많아가지고서 1등급이 다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5등급제로 됐다 하더라도 너무 쉽게 출제하게 되면은 100명 중에서 15명, 예를 들어 20명이 만점을 맞았어요. 그러면은 20명이 다 1등급이 되는 게 아니라 다 2등급이 되거든요. 걔들이 좀 다양한 문제라든지 좀 어려운 문제라든지 이런 오답을 유도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걸 출제를 해서 만점짜리를 줄인다거나 적정한 평균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난이도를 어느 정도 이제 맞춘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학교 시험 문제는 개념과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문제가 7, 80%는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잘 알아야 되는데 출제를 하다 보면 변별을 위해서 내는 문제들이 날개에 있는 걸 냈다든가 좀 어려운 문제를 냈다든가 만들어서 내셨다든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전통적으로 학교 시험에서 어떤 과목은 이런 유형의 문제를 어려운 걸로 낸다라는 것들이 알려져 있어서 그게 족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기본은 알면 80점 이상은 맞는데 우리의 문제는 그 이상에 있으니까 그 이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이제 각각 학교의 여건이나 그런 것 봐서 학교의 전통 시험 문제 내는 경향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 거죠. 수능 시험과 달리 시험 범위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습 분량이 정해져 있는 시험이다. 이게 이제 학습 요령과도 이렇게 통하는 학교 시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전략을 활용해서 좀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느냐 2장 정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개념의 이해가 진짜 7, 80점 정도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해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면 되는데 예습을 하면은 이해가 돼요. 선행학습과 예습이 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선행학습은 자기주도적이기 어렵거든요. 근데 예습은 자기주도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문제를 선명하게 머리에 가지고 있다가 선생님이 그거 설명하면은 바로 이해를 하거든요. 일단 이해만 하면은 암기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 반복하게 되면 잊어버리지 않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볼 때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게 되고 한 2등급까지는 애지간하면 맞는 시험이다.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에만
집중을 해도 2, 3등급 중간까지는 충분히 간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중간고사에서 한번 실패를 하면은 기말고사에서 남을 앞질러야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 95점을 맞고 원장님이 10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원장님을 기말고사에서 앞지르려면은 내가 100점을 맞고 원장님이 95점 이하를 맞아야 되거든요. 나보다 점수 많은 애가 시험을 못 봐야만이 내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나만 잘해가지고 올라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고사에서 일단 한번 점수가 떨어지게 되면 기말고사에서 그걸 복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 그러니까 중간고사에서 특별히 열심히 좀 해놔야 된다. 석차가 중요한 시험이다라는 건 뭐 물론 점수는 이제 정성적으로 보긴 하지만 하여튼 석차를 봅니다. 똑같은 90점이라도 1등급이야지 4, 5등급이면은 그만큼 점수가 감점이 된다라는 것. 아이들이 이제 그냥 전체적으로 개념만 공부하고 이해만 하면 시험 다 잘 보겠지 편하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개념의 이해라든지 개념의 기억 이거 가지고서는 문제 해결력까지 생기진 않거든요. 개념을 활용해서 어떤 문제인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성취 수준에 보면 개념을 얘기할 때 이해하고 있다 수준이면은 B나 C이고요. 설명할 수 있다가 그 A에 해당되거든요. 말로 설명하거나 아니면 글로 설명하거나. 기필고사의 문제는 그거보다 더 넘어서서 어떤 문제를 주고 이 문제의 답을 해결을 해라, 답을 구해봐라.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더 어려운 문제들은 풀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완벽하게 알지 못하면은 실제 시험에서는 모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랬는데 이거 진짜 그렇습니다. 그냥 대충 줄거리만 알아가지고서 실제 시험 문제에서 답을 고르려면은 선생님들도 그런 식으로 대충 알고 있는 애는 틀리도록 시험 문제를 출제해야지 대충 알고 있는 애도 맞출 수 있도록 출제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알기 위해서는 반복, 여기서도 이제 반복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서도 감점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중위권 학생들은 잘하는 거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최상위권 학생들은 못하는 거로 1등급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어쨌든 학생들은 공부하다 보면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게 있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는 잘못하는 거죠. 오개념이라고 하는데 그걸 또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오개념의 경우는 심각합니다. 개념을 고쳐야 되거든요. 지구가 둥글다고 그랬더니 둥근 농구공 위에 쟁반 같은 게 놓여 있고 그 위에 사람은 살고 있다. 이렇게 자기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면 그거 고치는데 쉽지가 않다. 시험 공부해 가면서 오개념을 바꿔줘야 될 뿐만 아니라 다음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도 오개념은 수정되어야 한다고요. 두 번째는 대충 하는 거죠. 대충 하는 거를 물탄 학습이라고 합니다. 물탄 학습, 그 다음에 설명 깊이의 착각, 휴리스틱, 이걸 다 같은 말인데요. 그냥 대충 알아서 근거 없이 나는 뭐 이건 이걸 거야 라고 추측하고 있는 건데 막상 시험 보면 다 틀린다. 그래서 공부를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데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의 1번이 아까 말씀드렸던 설명하기와 문제 풀기죠. 마지막으로 이제 쫙 정리 한번 해보자고 준비한 건데요. 일단 전교권 성적, 학교 교과 성적 가지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갈 만한 정도 된 학생들은 평소에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 이런 정도 돼야 전교권 학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와 학교 시험을 분리시키지 않고 지금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시험 문제다.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간고사에서 출제되는 문제다. 그래서 바로 평소 공부가 바로 시험 공부인 그런 학생이 참 시험을 잘 보더라고요. 그리고 3주 전부터라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사실 보면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 3주 전부터고 보통 이제 수학이라든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목들은 한 4주 전이나 5주 전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준비 계획, 내가 어떤 식으로 시험을 준비해야 되겠다 라는 계획을 갖다가 세워가지고서 시험 전에 최소한 3번 내지 4번, 요거는 지금 5번 정도 반복하는 계획표인데요. 이런 계획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계획 없이 시험 준비하면 안 되거든요. 오늘부터 시험 준비할래? 요 자체가 아주 굉장히 긴장을 시키는 거일 뿐만 아니라 시간을 갖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일단 계획표를 만들 때 그럼 3주 전에 시작하는 공부는 어디까지 어떤 과목부터 할 거냐 뭐 그런 건데요. 근데 너무 일찍 시작하면요. 아직 선생님이 가르치지 진도도 안 나갔고 출제도 안 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거의 복습이 아니라 예습처럼 되죠. 네, 그러야 할 필요는 없으니까 적당히 봐가면서 시험 범위하고 맞춰가지고 시험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를 분석을 않더라고요. 학교 가면은 작년에 출제했던 문제라든지 재작년에 출제했던 문제를 비치가 돼 있거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달라고 하면 줄 수가 있거든요. 또 아니면 홈페이지 같은데 이렇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반드시 기출 문제를 분석해보고 고3은 EBS 문제를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선생님 머릿속에는 EBS 문제가 맨날 들어있어요. EBS 있는 문제를 출제 안 하려고 해도 자동으로 출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BS는 반드시 봐야 된다. 그리고 EBS는 뭐 학교에서 뭐 그냥 공식 교재가 돼서 문제가 똑같이 출제돼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번 3월 달에 이제 모의고사를 봤거든요. 4월 기말고사에서 그 문제를 그대로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전교인 학생들이 그 시험 문제를 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 출제돼서 중간고사에서 한 번 더 강조를 하더라. 수능에서 출제될 수 있는 문제를 중간고사 한 번 더 강조해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된다. 개념만 준비해 가지고서는 2, 3등급이다. 1등 못 맞는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벼락치기도 마지막까지 해야 된다. 이게 사람 머리처럼 불안전한 게 없거든요. 그냥 한순간에 까먹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막판 시험 보기 바로 직전까지도 머릿속에 완벽하게 안 들어가 있는 거는 계속적으로 외우도록 노력을 해요. 학교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을 마지막까지 한번 정리를 한 4가지를 한번 해봤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파이팅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